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전 충남시 도민 여러분, 이곳 충청에 오니 마음이 부근해집니다. 아마도 제가 충청 사위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처갓집에 가면 넉넉하고 포근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이곳 충청이 우리 민주당을 집권당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충청이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충청의 사위, 그리고 검증된 국민 일꾼 기호 1번 이재명,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극단적 양극화와 불공정 때문에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 채 경쟁을 넘어서 전쟁을 치르면서 친구와 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이 오히려 청춘들을 아프게 합니다. 꽃다운 청춘들이 수백 장의 이력서를 남긴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 죽어가고 작업장에서 안전장치 없는 기계에 눌려서 또 죽어갑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자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남성, 여성, 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지역 불균형 때문에 지방은 소멸한다고 아우성, 수도권은 또 폭발한다고 아우성입니다. 디지털 팬데믹과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은 또 우리의 미래를 위협합니다. 국정농단 세력이 귀환하고 촛불혁명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 속에 합당한 몫이 주어지는 그런 공정한 세상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충분한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돼야 하고, 단 한 명의 국민도 불안한 미래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일은 결탄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을 회복시키고 기회 총량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협력 속에서 경쟁하고 실패에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나라, 그런 세상 우리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오늘은 힘들지라도 내일은 희망이 있고, 나보다는 내 다음 세대가 더 나아질 것이라 믿어지는 그런 사회라야 합니다. 밤길을 걷는 여성이 불안하지 않고 출생부터 생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적폐 세력의 기한을 막아야 합니다. 규칙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는 결코 이익을 볼 수 없는 상식적인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청렴하고 유능한 대통령, 뚜렷한 개혁 정신으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고 할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해내는 강력한 대통령, 그런 대통령만이 이 난국을 타개하고 더 새로운 나라, 더 희망찬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게으른 배짱이가 갑자기 부지런한 개미가 되는 것은 만화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미래는 현재의 거울에 비친 그의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약속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저 이재명은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균 95%가 이재명은 정직한 정치인임을,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임을 증명합니다. 성남시정 성과로 지난 대선에 초대받았고
장기간 전국 1위의 도정 만족도가 유사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유능함을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적폐 정권의 먼지털이식 수사, 감사, 조사가 오히려 저의 청렴함을 증명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이 대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 청렴하고 유능하고 약속을 지키는 이재명입니다. 위기시대 대통령에 필요한 덕목은 진보, 보수, 좌우 이념이 아닙니다. 확고한 실용적 민생개혁 의지,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굳센 용기와 강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위기시대의 대통령은 그래서 위기 돌파형이라야 합니다. 존경하는 충남 대전 시도민 여러분, 온갖 공약들을 후보들이 합니다. 그러나 모든 후보의 공약이 동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충남 대전 발전은 후보들의 공약 차이가 아니라 후보들의 실천력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후보들이 약속을 지키면 이 대한민국은 새로운 나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실제 집행했고 약속을 지켰던 이재명만이 이 충남 대전 발전 공약을 지키고 실제로 이 지역의 발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경선은 본선 승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본선에서 지는 경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경선 선택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 본선 경쟁력, 확실히 이길 후보가 누구냐입니다. 전 지역에서, 전 영역에서, 전 연령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가진 후보 누구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길 후보, 바로 저 이재명만이 유일한 필승 카드입니다. 네거티브로 흙탕물이 쏟아지고 손실이 저에게 발생해도 저만은 끝까지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 하겠습니다. 끝까지 민주당 원팀 정신 지켜내겠습니다. 용광로 선대위로 똘똘 뭉쳐서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이어 4기 민주정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서 더 유능하고 더 강력한 이재명 정부로 청출어람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대리인일 뿐입니다. 일꾼일 뿐입니다. 행정은 길을 잘 가면 되지만 정치는 새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이 제게 기회를 주시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난관도 뚫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기회를 주시면 공직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제가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가시밭 길을 헤쳐서라도 이재명이 앞에서 그 길을 내겠습니다.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성장사회, 억울함이 없는 공정세상,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어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호 1번. 존경하는 세종 충북 시도민 여러분, 우리 신천 주민들께서 아프가니스탄 가족을 따뜻이 맞아주셨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국격을 올려주신 진천 군민 그리고 세종 충북 시도민 여러분께 충청의 사위 유능한 국민 일꾼 이재명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립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고 그동안 우리 기성세대는 정말로 넘치는 기회를 누렸습니다. 현실은 척박해도 도전 기회가 있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많은 인프라, 좋은 기술, 노동력, 교육을 자랑하는데
희한하게도 경제 성장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입니다. 저출생, 고실업, 양극화 같은 사회 문제 해결의 모든 출발점은 바로 성장 회복을 통한 기회의 확대입니다. 세계 석학과 국제기구 권고처럼 불평등과 불공정을 시정해야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분배와 성장, 복지와 경제가 대립되는 개념일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분배와 복지 강화가 곧 경제 성장을 담보하는 시대입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반발짝만 늦어도 세계 경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미래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기초, 첨단 과학기술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한다면 산업의 전환과 신산업 육성, 그리고 좋은 일자리, 새로운 성장 기회 우리 앞에 기다릴 겁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게 마련이고 피하거나 게으른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청렴하고 유능한 대통령, 뚜렷한 철학과 가치로 무장하고 약속을 천금처럼 여기고 굳센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할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라야 기득권의 반발을 이겨내고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완화하고 지속성장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텃밭 농사도 제대로 못하던 농부가 갑자기 큰 농사 맡긴다고 잘할 리 없습니다. 어린이도 지키는 약속을 쉽게 어기는 게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그의 과거를 봐야 합니다. 미래는 현재의 거울에 비친 그의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지 않습니까? 약속도 지켜본 사람이 지키는 것이고 실천도 했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공약 이행률 평균 95%인 저 이재명은 가능한 일만 약속했고 실제로 한 약속은 모두 지켰습니다.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살아왔고 유능함을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적폐 정권이 정말 반복적으로 저를 먼지 털듯이 수사, 감사,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역설적이게도 저의 청렴함을 증명해 줬습니다. 거기다가 저와 측근, 친인척들의 부정비리 아예 못하도록 예방해 줬으니까, 백신 역할을 해줬으니까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성장하는 사회, 공정한 나라 만들 사람 누구겠습니까? 청렴하고 유능하고 약속은 꼭 지키고 개혁 의지 충만한 이재명. 진보와 보수, 좌와 우 가리지 않는 실용주의자 이재명. 기득권의 반격을 감수하는 용기, 저항을 뚫고 실천하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저 이재명만이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세종, 충북 시도민 여러분, 수도권은,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과밀로 폭발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지방은 소멸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균형 발전은 이제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가 살아남느냐, 계속 성장 발전하느냐의 문제가 됐습니다. 세종의 대통령 집무실, 세종의사당, 충북의 친환경 관광벨트,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철도망, 첨단 산업벨트, 이게 제가 드린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후보들의 공약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바로 세종과 충북의 발전은 공약의 내용 차이가 아니라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권한이 생겼을 때 실제로 실천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정치적 손실이 있어도
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옳은 일은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명 스타일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온 저 이재명만이 세종 충북 발전 공약 확실하게 지키고 실천할 것 분명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본선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 선택의 기준은 본선 경쟁력, 확실하게 이길 후보가 누구냐입니다. 전 지역에서, 전 연령대에서 진보, 중도, 보수 가릴 것 없이 모든 진영에서 가장 큰 경쟁력 가진 후보, 압도적 경쟁력 가진 후보 바로 이재명입니다. 저 이재명만이 유일한 필승 카드입니다. 네거티브를 넘어서서 흑색 선전이 난무하더라도 저만은 반드시 끝까지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원팀 정신 지키겠습니다. 여기 계신 후보님들,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용광로 성대위를 만들어서 똘똘 뭉치고 그 안에서 4기 민주정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들께서 제게 본선 진출 기회를 주시면 어떤 난관을 뚫고라도 승리의 월계관 안겨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대통령의 기회를 주시면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더 새로운 나라 만들 수 있는지, 얼마나 더 희망 넘치는 나라 만들 수 있는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두려움과 기득권 때문에 가보지 못했던 길, 제가 앞장서서 길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사랑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이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 희망 넘치는 나라,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끊임없는 그런 나라 꿈꾸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에서 했습니다. 이재명은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더 위대한 나라, 위대한 당원 동지, 위대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 앞에 우뚝 세워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46년 전 비 내리던 겨울날에 고향을 떠났던 화전민의 아들, 코찔찔이라고 놀림받던 한 가난한 소년이 이제 집권 여당의 1위 후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일 잘하는 국민 일꾼 이재명, 고향 선후배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고향에 오니까 푸근하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몰려옵니다. 영남은 과거에 군사정권을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지금도 보수 정당의 핵심 지지 기반입니다. 그런데 영남이 이렇게 절대적 지지를 보낸 그 정권이 과연 대구 경북을 위해서 뭘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정당의 무한 지지의 결과는 수도권 집중 그리고 지방 차별에 따른 심각한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경제 침체였습니다. 헛고약 남발하고 할 일은 안 하고 권력은 남용하고 사익을 도모하는 그런 정당, 그런 정치인에게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정치를 해도 무조건 지지하면 당연히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합니다. 이곳은 개혁적 살림과 기계의 고장이고
항일 독립운동과 근대 개혁운동의 요람, 영남입니다. 정직하고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인을 응원해야, 그리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배신하는 정치에는 책임을 물어야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우리의 미래도 비로소 바뀝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정말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정당을 떠나서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에 진정으로 도움될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감히 말씀드리긴데 저 이재명은 진보, 보수, 좌우 가리지 않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입니다. 저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오로지 국리, 민복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반격, 음해 무서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한 약속 꼭 지켰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균 95%, 그리고 유례없는 장기간의 경기도정 지지율 1위, 이게 바로 유능함과 정직함을 증명했습니다. 최근에도 문제가 됩니다만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청렴함입니다. 1989년 2월에 제가 어린 나이에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 일을 시작한 후에 지금까지 32년이 넘도록 경찰, 검찰, 국정원 같은 거대 권력기관과 숱하게 맞부딪혀 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휘하던 서울지검이 어떤 피의자에게 이재명 죄를 좀 가르쳐주라, 이렇게 실토하라 라고 가족을 압박하고 창고에 넣어놨던 무혐의 된 사건을 꺼내서 기소하고 이런 불법 행위를 하면서 저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로서야 이게 수십 년 동안 일상적으로 당해오던 일이라서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의 검찰이 저를 죽여보겠다고 먼지 털듯 수없이 털었던 그런 사례 중에 그냥 최근에 발견된 하나일 뿐이니까요. 저를 불편해하는 부패 기득권에 오래되고 집요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 이재명은 청렴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만약에 단 한 톤의 먼지나 단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으면 지금 이재명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겁니다.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공복, 즉 국민을 위한 일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하니까 대통령이 저 혼자 살아보겠다고 서울 시민 다 버려두고 한강철교 폭파한 다음에 도주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라면 목숨 걸고 국민 지키고 가시덤불 헤치면서 가야 될 새 길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저 이재명은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요만한 권한, 작은 권한 가지고도 국민들이 인정하는 성과 만들어냈습니다. 정치가 내 삶을 바꾸고 지켜주는구나 라는 걸 체감하시게 했습니다.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사 가고 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내 고장으로 만든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싶은 헬조선이 아니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관리형 리더가 아니라 강력한 돌파형 리더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위기의 시대는 돌파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불공정과 양극화가 좌절을 부르고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팬데믹,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반발짝만 늦게 가도 세계 경쟁에서 도태되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부당한 기득권들을 제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과 지역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사회 그리고 국토균형 발전은 이제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 살아남느냐 죽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대공황 시절에 루즈벨트가 했던 것처럼 국가가 앞장서서 미래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 연구 개발에 대대적 투자를 단행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기업들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혁신과 창의로
신속하게 미래 산업으로 전환해내고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늘고 경제는 성장할 겁니다. 저 이재명은 저항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세기를 만드는 용기가 있고 어떠한 난관도 이겨내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성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실력이 증명된 저 이재명이 지금의 이 전환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도민 여러분, 제게 기회를 주시면 한다면 하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지역 균형 발전 이뤄내고 대구 경북 경제 다시 살려놓겠습니다. 세부 공약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다른 후보들의 공약이 제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공약을 누가 지킵니까?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지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약속은 공약 이행률 95%로 확실하게 보증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힘겹게 우리 민주당의 깃발을 지켜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민주당이 있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 이재명의 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역대 최고의 득표율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저의 태를 묻었고 앞으로 제 육신을 묻을 것이고 제 부모님과 선대들의 영혼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이재명은 한다면 합니다. 성남에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렸습니다. 대구 경북의 재도약, 지역 균형 발전, 이 나라의 새로운 미래 누가 만들겠습니까? 실천했던 사람이 실천하고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과를 만들어냈던 사람만이 빈말이 아니라 진정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모두가 희망을 노래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기회가 넘쳐서 우리 청년들도 전쟁이 아니라 경쟁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사실 강원도는 저에게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고향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태백 장성관광의 광부셨습니다. 제 큰형님도 삼척 도계에서 광부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하셨고 지금도 태백에서 살고 계십니다. 제가 강원도에 대한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면 어릴 때 강원도 형님 찾아가면 계곡에 가가지고 돌구이라고 하는 걸 해주셨는데 온 계곡이 다 불에 그칠려가지고 까맣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기는 역시 맛있었습니다. 강원도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이자 또 위기에 직면한 산업전환의 최전선입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석탄 산업은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탄소 제로시아 사회로 가면 더 심해지겠죠. 또 남북 관계가 출렁일 때마다 강원도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만드는 전환 성장, 이게 저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를 위한 규제 때문에 오랜 세월 발전해서 소외됐던 강원도 경제도 이제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이나 지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2중, 3중의 규제를 감내해온 강원도의 헌신과 희생에 걸맞는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바로 공정입니다. 강원도의 새로운 부흥, 재도약 이재명이 해내겠습니다. 수도권 시민의 휴양지를 넘어서서 글로벌 평화 관광지로 국가 중추 산업을 책임지는 지역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을 제정해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남북 평화 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이 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밀 의료,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액화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그리고 수소경제 생태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석탄 산업을 대체하는 풍력, 바이오에너지 인프라 확대로 강원도를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의 메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강원도가 가진 천혜의 환경이 있습니다. 해양, 산악, 내륙 관광을 육성해서 한반도 평화 경제를 위한 교통망을 확충해서 강원도를 새롭게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철도 도로 연결 때문에 수도권 접근성이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 먹고 저녁까지 먹고 집으로 돌아와도 하루면 됩니다. 이렇게 휴가철에 한두 번 찾는 강원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사시사철 상시적으로 찾는 국민의 휴양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이 2007년 621만 명에 이르렀다는데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고 나니까 100만 명 이상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금강산 관광을 반드시 재개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많은 후보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 아무나 잘 못 지킵니다. 똑같은 공약이 수십 년 반복됩니다. 똑같은 공약을 많은 후보들이 또 합니다. 결국은 누가 공약을 지키느냐, 말을 실천하느냐입니다.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을 감수할 용기, 그리고 추진력을 가진 정치인만이 약속을 지켜서 실천하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한 약속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래서 공약 이행률 평균 95%가 넘는 것입니다.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유능함을 실적으로 증명했다고 자부합니다. 제 삶이 그랬습니다. 적폐 정권의 수많은 먼지털이식 수사, 감사, 조사 그저께도 또 밝혀졌더군요. 이런 먼지털이 감시가 저의 청렴함을 증명해 줬습니다. 저로 하여금 부정부패 못하도록 우리 측근 친인척들 아예 꿈도 못 꾸도록 백신 역할을 해줬습니다. 청렴하고 유능하고 약속을 지키는 저 이재명이 더 행복하고 더 공정한 강원도, 한반도 평화시대 선도하는 강원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과 청년이 10.3% 늘었다고 합니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절망만이 가득한 이러한 날들을 견디다 못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극단적 선택이 이어집니다. 희망이 사라진 30대의 삶 더욱 고단합니다.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취업, 연애는 사치, 결혼은 언감생심입니다. 대학을 나와서 회사에 들어가는 평균 나이가 30세를 넘었다고 합니다. 저희 세대 때는 30세, 이때는 한창 일할 나이였습니다. 지금은 늦깎이 취업준비생이 됐다고 하네요.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해도 내 집 마련 걱정, 이것 때문에 연애, 결혼 꿈도 못 꿉니다. 결혼을 해도 주거, 육아 걱정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여성의 삶은 더 심합니다. 취업하고 결혼해도 경력 단절 때문에 역시 출산, 임신 포기해야 합니다. 그 결과 작년에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84명, 둘이 만나서 한 명을 낳지 않는답니다. OECD 38개국의 꼴찌입니다. 1명 미만인 나라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근검 절약해도 내 집 마련, 높은 벽에 또 좌절합니다. 수도권에서 내 집 살려면 10수년 돈 모아야 한답니다. 꿈에 불과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바꿔야 합니다. 지금 안 바꾸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흥망이 달려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되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성장을 회복시켜서 기회 총량을 늘리고 젊은이들이 실패에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하는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주거, 육아, 교육 걱정 없는 나라, 경력 단절 두려움 없이 임신 출산이 축복이고 행복한 나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렴하고 유능한 대통령, 뚜렷한 개혁 정신으로 국민과 한 약속을 철석같이 지키고 할 일은 반드시 해내는 용기 있는 대통령만이 이 난국을 타개하고 더 새로운 나라, 더 희망찬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경선은 본선 경쟁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선에서 못 이기면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전 지역, 전 연령, 진보, 중도, 보수 모든 진영에서 압도적 경쟁력 가진 후보 바로 이재명입니다. 유일한 필승카드 기호 1번 이재명,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로 원팀 정신 꼭 지켜내고 용광로 선대위로 뭉쳐서 4기 민주정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새롭고 부강한 나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란 국민 위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라는 걸 확실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희망 넘치고 평화로운 나라, 강원 경제가 살아나는 대한민국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성남에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1번. 1980년 5월 봄날에 교복 입은 학생 행렬을 거슬러서 낡은 잿빛 작업복을 입은 채 성남 1공단 오리엔트 시계 공장으로 향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폭력을 유난히 싫어했던 그 소년은 공장 동료들과 만날 때마다 광주의 폭도들을 욕했습니다. TV에서 본 카빈 소총을 들고 투구 같은 것을 쓴 채 트럭을 타고 시내를 질주하는 장면은 폭동이 분명했습니다. 주변 사람 모두가 폭동이라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또 다른 5월 봄날에 대학생이 돼서 출세와 영달을 꿈꾸면서 캠퍼스의 나른함을 즐기던 그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철조망이 칭칭 감긴 고목에 피 흘리면서 기어 올라가 고함을 지르다가 끌려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도서관 옥상에서 밧줄에 매달려서 살인마 전두환 처단하자 외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쇄 상태가 엉망인 그 유인물은 읽기도 어려웠고 그나마 험상궂은 사람들에게 금방 뺏겼습니다. 어렴풋한 내용은 그가 알고 있었던, 그가 믿고 있던 광주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참혹한 사진들을 둘러보고 광주 영상을 몰래 돌려보고 선배와 친구들에게 5.18의 진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점차 진실에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죄스러움과 분노가 몰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신적 좀비로 만들어서 조종했던 언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자신이 살았던 삶이 자신의 무능과 게으름 때문만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1987년 8월 사법연수원 친구와 함께 뙤약볕 그 길을 걸어서 5.18 묘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희생자들에게 침을 뱉었던 과거를 엎드려서 쏴제했습니다. 1989년 2월 광주 학살 정권의 판검 사명을 거부했고 26살 나이로 고단한 인권 변호사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불의와 기득권에 맞선 긴 전쟁에서 그의 위치는 언제나 제1선이었습니다. 구속과 수배를 겪고 수많은 상처가 생겼지만 협박, 유혹을 이겨내면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언론과 정권에 속아서 5월 광주 피해자들을 2차 가해했던 사람, 5월 광주의 진실을 목격하고 삶을 완전히 바꾼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계엄군이 물러간 5월 광주는 대동세상이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주먹밥을 나누고 피를 나누었고 목숨을 나눴습니다. 완전한 치안 공백 상태였지만 한 건의 약탈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는 오로지 평화와 사랑과 자유와 공동체만 있었습니다. 5월 광주의 이 위대한 투쟁은 바로 저 이재명의 삶이 됐고, 5월 광주의 정신은 이재명의 개혁 의지가 되었고, 5월 광주의 대동세상은 이재명의 꿈이 됐습니다. 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한 것은 5월 광주였고, 그래서 광주는 저의 사회적 어머니입니다. 광주 시민, 전남도민 여러분, 이재명이 이루고 싶은 꿈, 이재명이 만들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 1조의 정신이 살아서 펄떡이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고, 좋은 직장이 없어서 실업을 선택하고, 돈이 없어 불량식품을 사 먹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소득, 주택, 금융 이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보장돼야 진정한 자유가 가능합니다. 규칙을 지켜도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 볼 수 없어야 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합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서 어떤 사유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불공정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 성장으로 기회와 꿈이 넘치는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팬데믹, 디지털 전환의 이 위기를 강력하고 선도적인 국가 투자를 통해서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모든 지역, 계층, 부문 갈등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소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새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남북이 평화 속에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주변 강국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주, 독립의 부강한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효과적인 개혁 정책일수록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개혁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용기와 추진력입니다. 누구나 개혁을 말하자면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던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으로 왜 공공개발 안 했냐, 공공한수액이 왜 그리 적냐며 대선 개입하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부패 정치 세력과 손잡은 기득권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위기 시대에는 관리형 리더가 아니라 돌파형 리더가 필요합니다. 뚜렷한 철학과 비전, 기득권과 맞짱 뜰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개혁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재명은 할 일을 했고 기득권과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비주류의 삶 속에서 상식적으로 밀려오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성공해왔습니다. 위기 극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하고 청렴해야 하고 유능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입니다. 지킬 공약만 했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서 공약 이행률 평균 95%. 이만하면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의 서울지검이 저를 표적 수사했다는 보도처럼 저는 평생 권력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먼지털이 감시 속에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어항 속 금붕어로 여겼고 부패 지옥, 청렴 천국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청렴해야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공직을 사유물로 알고 공무를 시혜로 여길 때 저는 공직을 소명으로 여기고 총각을 아껴 일했고 주권자가 체금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청렴했고 약속을 지켰고 실적을 냈던 사람이 미래에도 약속을 지키고 청렴하고 실적을 냅니다. 기회 있을 때 일하지 않던 사람이 권한 있을 때 성과 못 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나라를 국민의 삶을 바꿔낼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은 친구에게 명예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걸고 이길 후보를 뽑는 과정입니다. 검증된 유능함, 청렴성, 신뢰성, 용기와 추진력으로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은 저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를 선택해 주시면 여기 계신 후보들과 함께 반드시 원팀 정신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개혁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역사상 가장 힘센 개혁 국회와 함께 위대한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제가 되어버린 국토균형 발전 반드시 이뤄내고 무너진 호남 경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기호 1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호남이 배출한 정치 거목 정세균 후보께서 경선 중단을 선언하셨습니다. 정세균 후보께서 말씀하신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이 4기 민주정부에서 꼽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억강부약을 통해서 이루려는 대동세상은 전북이 발상지인 우리 동학혁명군의 꿈이었습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난 구한말은 전환의 시대였고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서구 열강이 침탈하고 사회 모순이 심화될 때 조선의 위정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 잘 되라는 백성 수만 명을 일본을 끌어들여서 살상하는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는 망국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대전환의 시대, 위기의 시대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주기적 팬데믹이 덮쳐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와 격변의 파고를 관리형 리더로는 넘을 수 없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돌파형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이재명은 무수저 소년공 출신의 기회는 적고 위기만 많은 비주류 아웃사이더이지만 기회를 위기에서 만들어내며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기회 활용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위기에 강한, 위기에 최적화된 저 이재명이야말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를 제도약의 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의 신조는 결정은 신중하게, 집행은 신속하게입니다. 국민의 삶은 결코 실험 실습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충돌이 예상되는 이해 당사자를 직접 만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타협점을 찾아내서 결국 동의하의 목적을 달성해 왔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강력한 초기 대응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았습니다. 모두가 망설일 때 직접 신천지본부를 찾아가서 신도명단 확보했습니다.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도 취임 직후부터 10개월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착수한 후에는 신속하게 완료했습니다. 상상하는 것처럼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 철거한 게 아닙니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1,600건 중에서 단 5건을 제외한 99.7%는 주민들이 자진 철거했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저 이재명은 일을 할 줄 압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고 공직자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게 하는 방법을 합니다. 성남시를 바꾸고 경기도를 바꿨듯이 전북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백만 공직자가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중앙 집중식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벗어나서 균형 발전 정책에 기반을 둔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전북 경제 확실하게 되살려 놓겠습니다. 자동차 조선산업 부활, 금융 특화 도시 조성,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자지 건설, 첨단 농식품 수출 지원, 의료산업 육성,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할 기회가 넘쳐서, 창업의 기회가 넘쳐서 떠났던 청년들이 전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후보들의 공약이 저의 공약과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 어떤 내용의 공약이냐가 아니라 누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냐의 실천의 문제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일하지 않고 권한이 있을 때 성과 못 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더 좋은 나라, 더 나은 미래 만들 수 없습니다. 약속도 지켰던 사람이 지키고 일도 했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저 이재명은 공약 이행률 95%로 약속을 지켰고 유례없는 장기간 도정 지지율 1위로 유능함을 입증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사회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연합해서 적반하장으로 연일 가짜뉴스 남발하면서 이재명 죽이기 나서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 기득권들에게 이재명은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누리던 그 막대한 이권과 기득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공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힘없는 성남시장이 공공개발 못하게 막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을 뚫고 민간업체와 국민의힘이 결탁해서 독식할 뻔한 개발 이익 중에서 절반이 넘는 5,500억 원 환수했습니다. 이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국내에는 물론이고 외국 지방정부까지 수십 곳이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똑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적대가 경비에게 도적 왜 못 막아서, 왜 그것밖에 못 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장동 사건은 이 부패 세력 국민의힘이 토기 투기 세력에게 뇌물받고 LH 공공개발 포기시켰습니다. 성남시의회 동원해서 지방채 발행 못하게 했고, 그래서 성남시 공공개발 못하게 좌절시켰습니다. 민간합작에 필요한 도시공사 설립을 방해했고, 그리고 민간합작까지 무산시키려고 적자 나니까 하지 말라고 압력화했습니다. 국민의힘 덕에 기회 얻은 민간업체에서 뇌물 받아가지고 챙긴 게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게 팩트입니다. 민간 개발을 막으면서 공공개발을 추진했고,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건설을 관련업자 다 형사처벌시켰고, 컨소시엄 경쟁 입찰시켜서 예상 이익의 70% 4,500억 환수하고 나중에 920억 추가 부담시킨 이재명이 그 민간 사업자들과 결탁했다는 의심이 가당키란 것입니까? 저를 양아치 깡패 공산당이라 비난하던 그들과 제가 원수 안 된 것만도 다행입니다. 허구한 날 수사, 감사, 조사, 압수수색하면서 탈탈 털어대던 국힘 정권 인사들이 그 민간업체에 곽상도, 원효철 줄줄이 있는데 제게 눈꼽만한 허물이라도 있었으면 가만두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도덕대들의 선동에 넘어갈 만큼 세상 그리 어리석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제 발등 그만 찍으세요. 아니, 그냥 계속 찍으세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수 언론 국힘의 사회주의자 웃는 공격 때문에 제가 망설였던 개발 이익 국민 완전 환수대 과감하게 도입하겠습니다. 투기를 원천 봉쇄해서 더 이상 불로소득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입니다.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본선에서 승리하고 부패 기득권의 귀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압도적 경선 승리만이 불필요한 균열과 전력 손식을 받습니다. 유일한 필승 카드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강철보다 단단한 원팀으로 본선 승리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무대 위로 네,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1번.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는 저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깊이 빠졌던지 신혼여행을 왔다가 휴가 기간을 무려 4일이나 늘려서 섬 구석구석을 정말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습니다. 성산 앞바다에서 엄청나게 큰, 제 입장에서는 뱅어돔도 잡았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산무정신이 살아있는 평화공동체입니다. 도둑이 없고 거지가 없고 대문도 없는 이 제주는 우리 도민들의 자부심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74년 전 제주에는 우리 도민의 10분의 1이 희생되었던, 그러나 아직 제대로 이름조차 붙여주지 못한 참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피는 흐드러진 유채꽃에도, 그리고 곳곳의 돌담 속에도 역사의 비극이 지금도 서려 있습니다. 함부로 묻혀져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유골들이 발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같은 날 제사를 지내는 우리 제주도민의 가슴 속에 이 4.3의 비극은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어디 4.3뿐이겠습니까? 합당한 이유 없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일이 우리 근현대사에 너무 많습니다. 1949년 12월 경북 문경, 1950년 12월 전남 한평, 1951년 2월 경남 거창,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 그 밖에 수많은 지역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온갖 이유로 국가폭력에 쓰러져 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과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중대범죄입니다. 그래서 국가폭력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 소멸시효 배제해서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시는 반인권적이고 반역적인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국가폭력범죄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단죄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제 야만의 역사를 넘어서 평화, 인권, 생명의 밝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서 무고한 민간인 학살 사건 해결의 모델로 삼고 제주도를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섬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께 몇 가지 약속을 더 드리겠습니다. 바람과 햇볕의 섬 제주를 탄소 중립의 선도지역으로, 그리고 세계에 자랑할 청정 환경의 섬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서 중앙지방정부 간의 협력 모델을 완전히 재구축하겠습니다. 제주의 농축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항을 해양 문화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약속은 누구나 하지만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도 이미 지켰던 사람이 지키는 것이고 일도 했던 사람이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일하지 않고 권한이 있을 때 아무런 성과 내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일 잘할 리가 있습니까? 저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요만한 권한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인정하는 커다란 성과를 냈습니다. 공약 이행률 95%로 약속을 지켰고 유례없는 장기간의 도정 지지율 1위가 바로
이재명의 유능함을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대통령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국가의 운명을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지를 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성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입니다. 반성하지도 변화하지도 않는 저들의 귀환을 허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와 높은 집값 때문에 고통받는 지금 이 순간에도 토건 투기 세력과 이에 유착한 국민의힘, 이들을 비호하는 보수 언론이 연일 가짜 뉴스 남발하면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하지 않고도 일확천금을 누리는 이들,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 기득권자들에게는 이재명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막대한 이권과 기득권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은 보수 여당과 절대 권력자인 박근혜 정부에 포위된 일개 야당 기초단체장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준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과 보수 정권의 방해로 생긴 일입니다. 국민의힘과 결탁한 민간 업자들이 독식할 뻔한 천문학적 개발 이익 중에서 절반이 넘는 5,500억 원을 저 이재명이 빼앗아서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 이것이 바로 줄기이고 팩트입니다, 여러분. 개발 이익을 100% 독식하려고 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킨 것도 국민의힘이고, 지방채 발행을 막아서 성남시의 공공개발을 좌절시킨 것도 국민의힘이고, 민간 합작 막으려고 성남시의 도시공사 설립을 방해했던 것도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의 50억처럼 민간업자들과 결탁해서 이 불법 개발 이익 나눠먹은 것도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여러분. 공공개발을 막은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추진한 저를 두고 왜 공공개발 못했냐, 왜 개발이 다 환수하지 못했냐고 비난합니다. 이게 바로 적반하장입니다. 국민은 이렇게 눈과 귀로 듣고 5천만 개의 입으로 소통하는 집단지성체입니다. 일부 정치인과 보수 언론의 거짓 선동에 속아서 넘어갈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국민의힘과 악의적 보수 언론은 가짜 뉴스와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던 내부자들 영화 속 추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 리더의 최고 덕목은 용기와 추진력입니다. 민간개발 주장하던 보수 언론과 토건 세력, 그리고 국민의힘이 저를 공격하려고 100% 공공개발 주장하는 이 상황을 기회로 바꿔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이상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없게 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불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본선에서 승리하고 공정하고 성장하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압도적 경선 승리만이 불필요한 군열과 전력의 손실을 막고 본선 승리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유일한 필승카드 저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용광로 원팀으로 본선 승리 이뤄내겠습니다. 더 나은 제주,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부울경이 낳은 아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전도사 김두관 후보께서 사퇴하셨습니다. 이장, 군수,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뭔지를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서울이 5개인 나라, 지방도 잘 사는
김 후보님의 비전과 의지를 함께 구현하고 정권 재창출의 동지로서 이재명 정부의 일원으로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이었던 우리 부울경의 지역 경제가 지난 10여 년간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거기다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주기적 팬데믹의 위기가 겹쳤습니다. 대전환의 시기에 신속하고 강력하고 선제적인 산업 전환과 신산업 진출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살아왔고 위기 극복에 최적화되어 있는 저 이재명이 인프라 구축, 미래형 인재 양성,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지금의 이 전환의 위기를 제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창의의 시대, 속도의 시대에 걸맞게 혁신과 창업, 산업 전환과 신산업 진출이 자유롭도록 정해진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빨리 산업 전환을 이뤄내고 신산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 경제가 세계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발짝만 늦어도 도태 위험을 감수하는 추격자의 신세가 되지만 단 반발짝만 앞서가도 무궁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 소멸을 막는 균형 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꾸셨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약속하셨고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가 못다 이룬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가 완성하겠습니다. 대대적인 선도 투자로 부품산업 미래차 전환, 미래형 배후 물류도시 조성, 조선산업의 제도약, 그리고 지속성장과 발전의 길을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약속도 지켰던 사람이 지키고 일도 했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않았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균 95%일 만큼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울산, 부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 부패 정치 세력과 결탁한 토건 세력이 온 나라를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산 LCT에서도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이 결탁해서 1조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깔끔하게 나눠 먹었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헐값으로 부지를 민간에 팔고 국민의힘 구청장이 허가해 줬습니다. 주변의 공공시설까지 시민의 돈으로 해줬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민간 사업자는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남겼고 구청장은 감옥을 가긴 했지만 현지 국민의힘 부산시장까지 뭐 특혜 분양을 받았느니 팔아서 공익 환수하느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개발에도 어김없이 국민의힘 토건 세력이 등장합니다. 토건 세력과 결탁해서 LH의 공공개발 좌절시켰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공개발까지 좌절시킨 게 바로 국민의힘, 바로 당신들입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민간 합작 개발을 제가 선택했더니 이번에는 민간 사업자와 개발 이익을 나눈 그자들이 바로 국민의힘 그들입니다. 여러분, 야당의 힘없는 기초단체장인 저 이재명이 정치 생명을 걸고 싸워서 그들이 독식할 개발 이익의 절반이 넘는
5,500억 그나마 환수했습니다. 민간개발 허용해서 그들이 몽땅 다 가지게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공공개발을 막고 개발이익 100% 민간에 주라고 강요하던 그 국민의힘이, 이 부패 세력이 이재명 너는 왜 공공개발 안 했느냐, 심지어 왜 개발이익 일부만 환수했냐, 그거 배임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심지어 저를 화천대유 주인이 아니냐,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부정비리 범인 아니냐, 이렇게 공격합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도둑을 막은 자가 도둑일 수 있습니까? 작물을 나눠 가진 자들이 바로 도둑입니다. 바로 국민의힘 그대들이 작물 나눠 가진 도둑입니다. 화천대유 누구 거냐 물었습니까? 제가 화천대유 주인이면 왜 4,600억 원이나 되는 돈 공공환수하고 사업하는 도중에 추가로 920억 원 더 환수했겠습니까? 민간개발 허가에서 개발이익 100% 차지하는 게 훨씬 더 주인의 행동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원유철에게 고문료 주고 곽상도 아들에게 50억 원 주고 윤석열 아버지 집 사준 사람이 바로 화천대유 주인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인이었으면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던져줄지언정 유서대필 조작 검사들한테 단돈 1원도 결코 주지 않았을 겁니다. 절반 이상 개발이익 환수한 게 배임죄면 아예 민간개발 허가에서 개발이익 한 푼도 환수 안 한 그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그러면 반역죄인들입니까? 민간개발 사업은 대부분 민간에 허가해주고 있는데 민간개발 허가한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다 배임 범죄자입니까? 도둑이 도둑 막은 사람을 도둑이라 비난하는 그런 정당,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국민의힘은 이래서 청산되어야 할 적폐 세력인 것입니다. 제가 부산시장이었다면 부산시에 확정이익 제일 많이 주는 사업자 선정해서 사업권 주고 그랬으면 최소한 수천억 원 부산 시민 몫으로 환수했을 겁니다. 토건 세력과 유착한 부패 정치인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온 국민을 절망시키는 이런 세상, 저 이재명이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도입해서 소수의 기득권자와 정치 부패 세력이 아니라 온 국민이 개발이익 혜택을 고루 나누게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와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산, 울산, 경남,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합시다. 그래서 적폐 세력이 결코 숨도 쉴 수 없는 나라 만듭시다.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장기간의 코로나19 앞에서 모두가 힘들었지만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정말로 극심합니다. 코로나로 병들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절망적 외침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20명이 넘는 분들이 절망과 좌절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마포의 맥주집 앞에 놓인 국화송이 카드 고지서에서 감당 못했던 깊은 절망이 보입니다.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의 지원은 주어져야 합니다. 충분한 지원과 손실보상, 그리고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로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줘야 하고 플랫폼 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으로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인천은 근대화의 문을 연 도시입니다. 철도, 고속도로, 시외전화, 현대식 승용차 공장, 이게 모두 인천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제물포 개항 후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제 인천은 국제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대표 국제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유서 깊은 도시인 만큼 난제도 많습니다. 교통망 부족, 도심의 단절, 신구 도심의 불균형, 산업단지의 노후화 다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성과를 만들어온 저 이재명이 기자회견에서 이미 밝힌 공약들을 확실히 실천해서 인천의 변화와 재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정치인은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지킬 약속만 했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저의 공약 이행률 95%로 약속의 실천을 보증하겠습니다. 제 삶에서도 그랬지만 저는 공직에서 최선을 다했고 국민이 인정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제 휘하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했고 우리 경기도민들은 전국의 최고 평가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공직자의 최고 덕목은 역시 청렴입니다. 권한과 세금은 오로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유혹은 기본이고 친인척 측근들의 요구, 권력자들의 압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패를 청산하고 기득권과 싸워 이겨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면 공직자 자신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4일에 3일간을 수사, 감사, 조사받았습니다. 윤석열의 서울지검이 무혐의 종결된 사건까지 꺼내가면서 피의자를 압박해서 이재명의 허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말해달라고 먼지털이 수사했답니다. 친인척 비리를 원천 봉쇄하려고 형님의 시정 관여를 막다가 골육상쟁까지 겪었습니다. 그 때문에 기소까지 됐고 고통받았지만 그 덕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긴 부동산 불로소득 시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2년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알려진 성남시 정자동의 토건 투기 저지 운동을 하다가 저들의 반격을 당해서 PD의 검사 사칭을 도와줬다는 해괴한 제목으로 구속까지 됐습니다. 권력과 투기 세력의 거대한 유착과 부패를 목적해서 부패와의 전쟁을 준비했고 그래서 일부러 대학원에 진학해서 지방정부의 부패 극복 방안이라는 연구까지 했습니다. 공직자가 된 후에는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 이것보다는 우선 저와 가족을 보호하고 주변 사람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가 바로 청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남시청 화장실에 부패 즉사 청렴 영생, 부패 지옥 청렴 천국 이런 구호도 쓰고 어떻게 검찰이 공직자들의 부패를 찾아내는지 설명문까지 붙여놨습니다. 특수부 검사를 초청해서 공직 부패가 가져올 참혹한 결과를 교육했습니다. 우리가 어항에 든 금붕어다 숨길 게 아니라 숨길 일을 아예 하지 말라 간부회의 직원조회마다 귀가 닳도록 반복했습니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투기 세력과 유착한 국민의힘이 LH 대장동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민간 개발로 돌려가지고 개발이익 100% 먹으려고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된 후 공공개발을 해가지고 개발이익 100% 환수하겠다고 했더니 저와 인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청탁,읍소 압박했습니다. 여야 없는 정치권 인사들, 사법연수원 초등학교 친구, 촌수도 모르는 먼 친척, 소년 노동자 시절의 공장 동료, 심지어 50여 년 전에 제 유아 시절에 저를 만났다는 30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의 친구까지 개발 방식을 놓고 2010년부터 성남시에서는
4년이 넘도록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현실적인 권력으로 개발이익 100% 환수하는 공공개발은 막았습니다. 그러나 민간 개발에서 100% 개발이익 취득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제가 민간 자본과 역량으로 개발하되 개발이익 대부분을 회수하는 세 번째 방법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2015년 당시에 이 사업에는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이 필요했고 성남시는 개발사업 직접 수행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성남시는 4,400억 원을 사전 확정해서 보장받고 민간 사업자는 사업자금 다 부담하고 사업 수행 다 책임지는 대신에 1,800억쯤 되는 걸로 예상되는 이익 가지기로 했습니다. 지가 하락 상승에 따른 또는 지가 상승에 따른 위험과 기회는 민간 사업자 몫으로 돌렸습니다. 성남시 몫은 사업이 흑자나든 적자나든 상관없이 사전 보장받았습니다. 민간 사업자 내부의 이익 배분, 민간 사업자들이 알아서 정할 일이죠. 성남시가 알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 주려고 권력 총동원해서 공공개발 막은 거 국민의힘이고 화천대유에서 부정한 돈 받아 챙긴 것도 국민의힘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5,500억 원 환수했습니다. 저 이재명이 그들과 싸우지 않았으면 5,500억 그조차 민간업자 국민의힘 입에 다 들어갔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가짜뉴스로 이재명 죽이기 시도하지만 저 이재명 죽지 않습니다. 때릴수록 저는 단단해집니다. 파면 팔수록 부패 정치 세력의 민낯만 드러날 겁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최후 대처입니다.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도 즉각 도입해서 불로소득공화국 완전히 끝장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없고 집값으로 우리 서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나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어서 여러분의 지지에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정결 발표, 새로운 대한민국. 여기 경기도는 저 이재명을 정치인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이재명의 개혁 정책이 실천되고 또 검증된 곳입니다. 무상교복, 청년 기본소득, 지역화폐, 그리고 계곡 정비까지 주권자인 도민의 권한으로 추진한 이 정책들은 경기도에서 검증됐고 대한민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주권자가 합니다. 일꾼 이재명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시고 키워주신 것도 바로 주권자들입니다. 성남시장이 가진 작은 권한으로 성과를 냈더니 더 큰 일을 해보라고 경기도지사 소임을 주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한없이 고마운 그 믿음의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담아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14 남북 정상선언 14주년이던 지난 4일에 남북의 통신선이 다시 연결됐습니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다시 풀린다는 기대가 솟아납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미중 간 전략 경쟁 강화와 격화와 전환적 위기 때문에 한반도의 정치, 경제, 군사 전반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륙과 해양에 끼인 반도 국가들은 패망과 융성 두 가지 길을 걸었습니다. 강력한 국력 기반 위에 리더의 용기와 지혜, 결단력은 융성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력이 약하고 리더가 무능할 때 반도 국가는 침탈로 갈갈이 찢기고 지배당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흥망을 운명에 막힌 채 중심을 잃고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용기 있게 선택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는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경제 대국뿐 아니라 군사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는 국익 중심의 실용적 균형 외교로 기후 위기를 이겨내고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는 선도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가의 제1 역할은 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바로 안보입니다. 우리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가로막아 온 것이 바로 분단과 대결입니다. 분단의 비극을 걷어내고 지정학적 위기를 평화, 공존과 협력 그리고 도약의 기회로 바꿔내는 것이야말로 바로 번영의 길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고 소통과 협력으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킨 그 자체 역사입니다. 그 성과 위에서 앞으로 있을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 협력이 평화를 더 공고하게 하는 선순환 체계,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 걱정 없이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 협력하고 번영하는 평화 경제 시대를 젊은이들이 유라시아행 철도의 꿈을 싣고 분단의 철조망을 지나서 세계로 나아가는 광경을 평화통일경제특구 첨단산업단지에서 우리의 기업들이 남북경제협력의 새 모델을 만들고 대륙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높아진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화경제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확실한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통일 외교 정책과 평화 정책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국익이 최우선이어야 하고 정책은 반드시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북핵 정책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가 우선이어야 하고 남북의 협력도 실현 가능하려면 상호 이익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이 재현될 것입니다. 화해의 상징 판문점은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DMZ와 함께 세계의 그 가치를 드높일 것입니다. 남북은 4차 산업혁명 대응, 기후위기 극복, 생태와 환경보호 등 시대적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의 길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북한과 접경한 우리의 경기도는 남북 화해 협력 시대, 평화 경제 체제의 심장이 되어서 더욱 힘차게 박동할 것입니다. 지난 3기 민주정부의 업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새 길을 내겠습니다. 더 평화롭고 더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새 길을 만드는 뚜렷한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현실에 안주라는 기득권의 저항을 감수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이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개혁을 망설임 없이 완수할 강력한 추진력도 필요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산적한 난제를 해결해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쓰는 청렴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확고한 소신과 비전, 강력한 용기와 추진력으로 능력을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없는 제도 만드는 부패 기득권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왔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명유리보다도 더 투명해야 했고 숨쉬는 것조차 청렴해야 했습니다. 선동과 거짓으로 잠시 혼란은 있을지언정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납니다.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이 명운을 걸고 이재명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죽지 않기 위해서 한 톨의 먼지조차 경계하며 공직자의 사명을 다해왔던 저 이재명의 청렴성 그리고 실력 그리고 실적만 더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작물을 나눈 자가 범인이라는 것, 이익을 본 자가 도둑이라는 것, 저 이재명이 도둑에 맞서 국리민복을 지켜왔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새벽입니다. 일제강점과 비극적 분단을 악용해서 부당한 기득권을 누려왔던 부패 세력의 기환을 막아야 합니다. 최후 대첩 승리를 위해서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은 이재명 혼자만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저 이재명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 이재명과 함께 걸어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달구고 있습니다. 어릴 적 놀이였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세계인의 놀이가 되고 있습니다. 추억 속에 있는 달고나, 그게 전 세계에서 유행합니다. 세계의 사랑을 받는 방탄소년단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사관왕에 올랐습니다. 우리 문화에 세계가 젖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서사에 세계가 빠져듭니다. 우리의 노래에 세계가 취하고 한글을 배우는 세계인도 늘어만 갑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문화 강국이 7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 파리, 뉴욕이 자리했던 세계의 문화 중심에 서울이 나란히 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예술, 안정된 민주주의, 팬데믹에 대응하는 우수한 의료체계와 높은 시민의식, 무혈평화혁명의 촛불혁명까지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가치의 힘, 소프트 파워입니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어떤 뛰어난 개인이나 정치인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창의력과 지난한 노력에 더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책과 지원 덕분입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철학이 바로 밑바탕이 됐습니다. 군홧발로 국민을 짓밟고 글과 노래를 검열하고 사상을 억압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무속에 빠져들고 블랙리스트를 만들던 그 암흑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백만 개의 촛불을 들어서 이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낸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더욱 강화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문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엄습하는 대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 기술혁명과 디지털 전환, 그리고 주기적 팬데믹의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전환시대에 피할 수 없는 대대적인 산업 재편과 신산업의 발굴은 민간이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공황시대 뉴딜처럼 공공이 과감하게 길을 내고 민간이 창의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게 될 미래에는 무엇보다도 로봇을 대신할, 인공지능을 대신할 개성과 창의가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미래형 인적 자원 육성 시스템을 만들고 또 투자해야 합니다. 기초과학기술, 첨단 과학기술 연구에 대대적인 국가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초인문학은 물론이고 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민간의 투자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신산업을 육성해서 그 속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속적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반발짝 늦으면 고단한 추격자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발짝만 앞선다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일하지 않고 권한이 있을 때 성과 못 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일 잘하고 성과 낼 수 없습니다. 뚜렷한 철학과 용기,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유능한 리더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자그마한 권한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인정하는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공약 이행률 95%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신의를 증명했습니다. 실적으로 유능함을 증명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하던 계곡 정비를 단기간에 완료해서 계곡을 온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물인력을 동원한 강제 철거가 아니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무려 99.7%가 흔쾌하게 자진 철거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단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얼마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눈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연일 소설과 가짜뉴스 선동을 하면서 이재명 죽이기 나서고 있습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민간업자에게 개발이익 100% 갖게 하려고 LH 공공개발 포기시킨 거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이재명의 공공개발 막은 거 국민의힘입니다. 개발이익 나눠 먹은 거 국민의힘입니다. 돈을 가진 자가 범인입니다. 그나마 저 이재명이 있었으니까 민간 합동개발로 개발이익 5,503억 원이라도 환수한 것입니다. 제가 성남시장을 사퇴한 후에 집값 폭등으로 민간의 몫이 늘어난 걸 저의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장동에서 환수한 개발이익 지난 21년간 전국 모든 도시개발사업 환수액보다 대한민국 모두의 환수액보다 3배나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런 개발사업 다 민간에 허가해줬고 이런 개발이익 환수 시도해본 일도 없습니다. 이재명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우리 국민은 1억 개의 눈과 귀, 5천만 개의 입을 가진 집단 지상체입니다. 소수의 정치인과 가짜 뉴스 남발하는 보수 언론들에 속아서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추종할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가짜 뉴스 쏟아내고 선전선동해도 진실은 변치 않습니다.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 치부만 드러날 것입니다. 오히려 이재명의 행정실력, 그리고 행정실적, 그리고 청렴성만 뚜렷하게 홍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최후 대첩입니다. 검찰 권력 이용해서 정치 개입하고 사법 권력과 결탁해 재판 거래하고 재발 총수들에게 뇌물 걷어들이고 토건 세력과 합작해서 이권 나누는, 블랙리스트 만들어 문화예술 탄압하는 이 국정농단 세력에게 이제 레드카드로 퇴장을 명해야 합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최고 전략은 원팀입니다. 유일한 필승카드 저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용광로 원팀으로 본선 승리 이뤄내겠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는 공정국가로 보답하겠습니다. 모두 힘들여 쉼없이 달려온 장장 100의 일의 경선 이제 막을 내립니다. 함께 선전해 주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